1등은 운동장에서 뛸 때만. 그때도 제가 2등 했어요. 저희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아, 야, 너 줘라. 블랙버스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뛰어나요. 그거 나오면은 대박 칠 거예요. 이태리, 인도 같이 시속 10km로 좌회전하는데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얼마큼 다쳤느냐에 따라 다르죠. 마음만 더 좋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세 분 오셨습니다. 다니 랜드만입니다. 럭키입니다. 알베르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구독이라는 버튼 한번 누르시면 와. 좋아요. 내 사랑아 따따라따라따라따빰빰. 지금 오늘 유튜버 선배님이 오셨어요. 와. 선배님. 선배님, 반갑습니다. 354 1년 365일 중에 12번만 쉬고 나머지 354일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354. 저는 365일 중에 저도 그 정도 일해요. 그렇죠. 한국말은 그게 있어요. 피가 흐른다고 그래요. 네, 비가 이렇다. 같은 피. 아이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와주시면 한 살 저도 당연히 아시는 유튜브 채널 소개해드리는데 여기 구독자 너무 많으셔서 굳이 저희 소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지금 계속 눈알이 계속 저쪽으로 가고 있어. 한문철 TV 100만 명. 부럽습니다. 저 금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금이 아니어도 받고 싶습니다. 그냥 칼라만 금이. 저희 지금 또 아시는 프로그램 사실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있고 JTBC에서 하시는 함블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모셨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JTBC 함블리를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생들도요. 그거 보면서 딱 보고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아빠랑 같이 갈 때 아빠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요.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건너갔을 때 사고 당할 시, 그리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갔을 때 당할 시, 이게 법의 규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죠.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줄 거에 있으면은 권리 지나갈 수 있고요. 그게 없으면 끌고 가야 되죠. 아니, 그거 너무 바로 치고 들어가서 너무 죄송한데 전 항상 한국 와서 약간 놀랬던 게 이 횡단보도 이미 저희는 보행자가 무조건적으로 먼저 가는 데는 이제 횡단보도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가끔씩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이게 그냥 보행자 건너는 곳을 그냥 표시했을 뿐인가? 왜냐면 차들이 안 쓰거든요.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죠.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따라 녹색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그래야 되겠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있는지 없는지 봐야죠. 보행자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지. 또 이제 건너려고 이렇게 딱 차 안 올 때 건너려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멈춰줘야 되는데 잘 안 멈춰. 7월 12일부터 작년 7월 12일부터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추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거의 안 멈춰. 변호사님은 워낙 경험을 많으시고 그 영상도 많이 보다 보시면은 그래도 탑3 이런 거는 진짜 생각해서 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첫째, 앞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잘 봐야 돼.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쪽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 사고는 여유가 없어서 일어나요. 보행자도 뛰다가 사고 나요. 자, 우선 앞을 잘 봐야 되고요.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예. 저도 옛날에 면허 딸 때 우리 선생님 우리한테 뭘 알려줬냐면은 특히 화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회의 참석했는데 엄청 혼나가지고 화나고 섭섭한데 그러면 그것도 운전 방식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분노 차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차를 탔을 때 라디오 켜놓고 5분 동안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짐작되고 나서 운전 시작하라고 그거 우리한테 옛날에 그렇게 알려줬더라고요. 그게 여유예요.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한 2초 정도를 조금 주변 살펴보고 출발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2등으로 출발. 혼자 있을 때는 좌우 살피는데 2초 걸리죠? 그 다음에 내가 1등으로 출발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차 가면 그 차 따라가야 돼. 교차로 지날 때까지는. 1등은 안 좋은 거예요. 1등은 운동장에서 뛸 때만. 네네네. 그때도 제가 2등 했어요. 각 나라의 약간 운전 문화도 지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희 나라들 다 가보셨어요? 독일도 가봤고요. 인도는 못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가셔서 이 운전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독일은 그 큰 도시는 안 가고 프랑크푸르트 말고 그 많이 공항 거기 뭐지? 거기 허브 공항 독일에. 햄버그? 아니 조그만 도시인데. 뭐냐? 아니야 작은 도시인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콜라겐? 콜라겐? 아니 뭐 비슷한 거 있잖아. 도시 이름이 뭐야? 콜렌인데 콜라겐. 콜라겐 생각이 났어. 뭐 아무튼 작은 도시면은 하여튼 근데 가보면은 유럽은 길이 좀 좁더라고요. 옛날에 중세 시대 때 도로가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좀 여유가 있어요. 무단횡단하더라도 다 양보해주고 맞아, 무조건. 빵빵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뉴욕에 그 맨해튼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막 건너다녀. 네, 그냥 무단횡단 정말 많이 하고. 일본은 진짜 교통 문화가 아주 네, 일본 참 그래서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는 배울 만한 데가 일본. 그리고 또 동남아 가면은 그 횡단보도에도 몇 초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잔여 시간 그 표시하는 거. 그게 자동차도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왔을 때 그 신호등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전체가 LED로 바뀌어서 이게 앞에 차는 초록색, 빨간색 잘 보이지만 뒤에 있는 차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 그 기둥 전체가 색깔이 바꾸더라고. 그게 초록색, 빨간색 색깔로. 이탈리아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사실. 다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 다 전국적으로 지키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북부에서는 신호등이 규칙이다. 중부에서는 그냥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장식품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엉망이었는데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가끔씩 실수를 하면은 이렇게 손 들어주잖아, 상대방한테. 독일하고 이태리는 혹시라도 그런 제스처 있어? 저희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야, 나 넣어줘라. 길라고 하는데 넣어줘라.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비상등으로 말을 해요. 고맙다. 그 비상등 한 번, 세 번. 원래 그렇게 하면 유럽에서는 3번 정도 해야지. 3-4번 해야지. 유럽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쨌거나 앞에 있잖아. 그러면 백미러 있지. 백미러 쪽으로 흔들어줘. 뒤에 차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지. 지금은 인도에서 많이 없어지지만은 옛날에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은 커렉션 누르라고 했었어. 미안하다, 고맙다, 반갑다, 내가 지나가겠다라는 게 다 되는데 반갑다도 서로가 서로 보면은 한 번씩 따닥 하면은 반가워 친구야 이런 거 했는데 이 소음 때문에 그거 이제는 조금 줄이라고 이제 많이 규제를 좀 바꾸고 하고 있어. 변호사님 혹시 직접 사고 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나 당해봤죠. 내가 당한 거 레전드 있잖아요, 레전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얼마 전에 알베르타는 식당에 어떤 큰 트럭차 같은 게 아무도 없었는데 후반하다가 식당에 6번 테이블까지 갔어요. 그냥 슉 들어왔어요. 큰일 날 다친 뻔했어요. 사람 없었어요? 다행히 토요일날 새벽 6시여가지고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그거 윤상 보내드려야 되는데. CCTV 영상한테 보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블랙박스를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해서 돈 좀 벌고 싶긴 한데요. 왜 유럽에 블랙박스 이렇게 많이 없을까요?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블랙박스를 금지하는데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는 작년 6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냥 권장이었는데 작년 6월부터 의무됐어요. 신차에는 블랙박스가 의무가 있고. 지금 달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모든 차량에 의무 될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해야 돼요. 끝나고 주말에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저희 이탈리아 수출 갑시다. 이게 뭐냐면은 독일은 애매한 게 이제 증거용으로 쓸 수는 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막 촬영할 수 있는데 문제 뭐냐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는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한데 싶었는데 무작정 사실 촬영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독일 갔을 때 블랙박스 달린 차 본 적은 있어? 없어. 우리 차에 다 없어요. 예. 바람 피는 것도 많이 걸리잖아요. 블랙박스랑. 그래서 블랙박스는요. 제가 블랙박스를 내가 모자이크 할 때 모자이크는 우선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예요. 그다음에 차량 번호 모자이크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자이크예요. 거기 남녀가 걸어가는데 당신 부산 출장 간다는데 왜 강릉에 있어? 그 여자 누구야? 이럴까봐 뉴스에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빌트인 블랙박스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오디오가 안 나와요. 오디오 없는 건 헛방이에요, 헛방. 오디오가 있어야 깜빡이 켰니 안 켰니. 그다음에 또 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핸드폰 안으로. 이런 게 녹음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오디오를 끌려 그러면 두 사람은 꺼야 돼요. 첫째, 비밀 요원.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거 끄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럭키. 불륜. 다니엘. 불륜. 불륜은 꺼야 돼.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다. 변호사님 때문에 한국 교통법에 뭐 바꾼 법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법을 바꿨다기보다는 여태까지의 이제 관행.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시속 100으로 갈 때 승용차가 멈추는데 70m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100m를 유지하면은 앞에 사고 나는 거 보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막상 100m 다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붙어있죠 사실. 100m 못 지키거든. 그럼 다른 차 자꾸 들어와. 그럼 또 들어오고. 근데 막상 사고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 그래서 뒷차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시속 100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한 뒷차가 더 잘못이냐, 아니면 이의 없이 그냥 급제동한 앞차가 더 잘못이냐, 이거는 이제 바뀌어야죠. 아니 누가 골탕 먹었어요?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제동한 차가 더 잘못일 때도 있는 거고요. 그 교통사고 조사하는 관행에 있어서 이 관행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시면은 인도를 사람도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단어를? 어떻게 인도로 어떻게? 인도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그거를 인도. 그 인도 사람들 되게 헷갈려요, 그게. 보도. 인도를 좀 사람도나 보도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도 사람들 되게 헷갈려요, 그게. 인도. 보행도로.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이탈리아에서는 스마트폰 보는 게 불법이에요. 운전할 때 당연히 안 보지만 신호등 걸릴 때 이제 많이 봐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경찰이 그거 보면 그거 처벌당해요. 한국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 자동차 운전할 때는 안 돼요. 범칙금도 6만 원, 그래 벌점도 15점. 그런데 보행자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보행자들이 이거 보고 있다가 그냥 건너가, 그냥 앞에 사람 가면 건너가. 좌회전을 천천히 해요. 시속 10km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는데 여기보다 툭 부셨어. 툭 부셨어. 이 정도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저한테 영상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가다가 툭 붙여요. 그러니까 어이 잘 보셔야죠 이러고, 또 하나는 툭 붙였는데 사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툭 하면 어떻게 해? 스마트폰 붙잡아야 되잖아. 이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넘어져 머리를 어디 붙였을까? 하단턱에 붙였어요. 요 액정 깨질까 봐 요거 붙잡다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 손으로 짚잖아. 그렇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변호사님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 자동차 보험만 들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는데, 운전자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길 때는 조금 더 보상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죠. 만약에 잘못해서 아까 툭 쳤는데 사망하면, 그러면 매덕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적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억울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또 형사합의를 해야 되겠죠. 형사합의를 해야 내가 구속되지 않고 실형 선고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집에 500만 원 봉투에 넣어놨어요? 저요? 응. 안 넣어놨는데. 안 넣어놨죠? 네. 그냥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벌금 내주고 형사합의금 지원해주고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이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만큼 운전자 보험도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는 게 반이 안 돼요. 변호사님, 친하게 지냅시다. 왜? 아니 뭐 저희가 작년에 봄에 354 편 하나 찍었는데 그때 자전거 탔거든요. 근데 잠수 깨어서 저는 외발 자전거 타고 이 두 형은 일반 자전거 타는데 슝 지나가면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 형들한테 그 손해배상 요청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도 넘어진 거 아니라 본인이 못 타서 넘어질 뻔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앞으로 지나갈 때는 네 지나가겠습니다, 띠링띠링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다 내 놀래서 넘어졌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얼마큼 다쳤느냐에 따라 다르죠. 저는 마음만 다쳤지. 소송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소송은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되 많이 이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상대가 5천만 원 준다 그런다. 5천만 원 그거 안 돼. 그래서 소송에서 1,000만 원 더 받아서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가면 뭐하러 해?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을 때, 그거 잘 판단해야 돼요. 그 외발 전화 할 때 놀란 게 미안하고 지금 합의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합의합시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사고를 안 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한테 소송해달라는 분이 무진장 많은데요. 99%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1년에 소송을 제일 많이 했을 때 몇 건 정도 했을까요? 1년에. 1년에. 감이 전혀 없지만 이제 거의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전에 무진장 많이 했어요. 1년에 900건 가까이 소송한 적이 있어요. 한 달에 어쩔 때는 100건. 그때 왜 그랬느냐? 내가 데이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소송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럴 때 몇 때문에 이럴 땐 소득을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했는데 얼마나 인정해줄까?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가 원가에 안 되는 그런 소송을 했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몇 대 몇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송이 한 6천 건 정도 소송을 했는데요. 이 6천 건 소송을 통해서 판사들이 이럴 때 몇 대 몇으로 보더라. 그게 쭉 쌓인 거죠. 그리고 이게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소송을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예, 그래서 소송은 꼭 필요할 때만 하세요. 네. 그리고 취소하지 마세요. 취소하면 저희 소송합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게 몇 군데 있는데요. 자, 첫째 어디? 경찰, 경찰, 또 검찰, 감옥. 감옥, 구치소 또는 교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 검찰, 구치소, 교도소 같은 거죠. 여기는 안 되겠죠? 또 비읍도 가면 안 돼. 비읍. 변호사 가면 안 돼. 변호사 가지 말아야 돼. 어떻게 그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오늘 만나고 나서 변호사님한테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를 일로 가지 말아야 돼. 또 하나 있어요. 식사하러 가고 싶죠, 저는. 또 하나 있어요. 비읍으로요? 두 글자. 병원.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우리 3호사와 함께 여러분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세요. 아, 엔딩 너무 좋은데.